안녕하십니까. 일본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과 강사 위예지라고 합니다. 고3, 고2,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지문 보시면은 일단 중요한 문장부터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chunk. chun크가 덩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덩어리 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음악을 인식하는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것이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멋진 성취, 그리고 recall 하면 회상이라는 뜻이죠. 여기 앞에 보면 작곡가들이 노래를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연주하는 거를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한 성취가 가능하게 만들어진다. 음악적인 과정을 기억함으로써 뭐가 아니라 음표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라고 할 때 작곡가들이 머리 안에 음표를 하나하나 넣고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는 곡에 대한 인식은 덩어리째로 청킹을 해서 이루어진다. 네, 이게 주제가 되겠고요. 체크포인트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가 만약에 인코드가 부호화하다라는 뜻이죠.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이것이 나타내는 게 음악입니다. 음악을 우리의 뇌 속에 음표 바이 음표로 부호화하려고 하면 우리는 고생하게 될 것이다. make sense of가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make sense of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지금 nothing이 나와 있어요. nothing은 아무것도 없는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more complex라는 표현이 더 복잡한 이란 뜻으로 nothing을 꾸며주고 있고, then the simplest, 가장 간단한 아이들의 노래보다 복잡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문맥상으로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가장 간단한 아이들의 노래보다 복잡한, 그러니까 아이들의 노래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othing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nothing을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 대명사 anything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she가 작곡가예요. 작곡가는 she will have to,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해보면 만약에 피아니스트한테 모차르트 소나타를 bar 41, 제가 피아노를 잘 몰라서 이게 41이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부터 연주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연주를 해야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마도 머릿속으로 그 음악을 재생을 해봐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until 뭐 할 때까지, 그 bar 부분에 다다를 때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시가 나와 있고요. the score는 악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 악보가 단순히 그녀의 머릿속에 펼쳐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주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이 to read it from any random point. 어떤 랜덤한 지점에서부터 그것을 읽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해석상으로 조금 어색합니다. 여기서 이시 나타내는 게 지금 그 악보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네, 악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if, 그 다음에 그 악보가,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배 부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합쳐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 비투 용법으로 해석하면 보통 어떻게 해석되죠? 비투 용법은 미래의 뜻으로 쓸 수 있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 뭐뭐를 하고자 하면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진 것 같은데 지금 이 악보가 뭔가를 읽는 상황이 아니라 악보가 읽어지자 면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수동 형태로 to be read로 고치고, 수동형으로 쓰면 목적어를 못 쓰겠죠. 그래서 it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2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이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네, 두 번째 문장에 여기 it이 나타내는 게 hearsay인데, hearsay는 전에 들은 말을 hearsay라고 합니다. 전문인데 그 전문이라는 거는 작가들로부터 온다. 근데 이 작가들이 그 전문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자기들이 지금 관련돼서 쓰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훨씬 후에 그 글을 쓴 사람들이며, 그 다음에 그 전문이라는 거는 종종 포함하고 있다. 많은 민속 우화나 아니면 전통 같은 거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전문을 참조해서 역사를 쓰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역사가들은 그러한 source, 그 원천들이라는 거죠. 그 정보의 원천들을 잘 분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각각의 증거의 유효성을 다 따져야 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글의 주제는 역사가가 사용하는 전문은 hearsay를 전문이라고 합니다. 전문은 검증을 거쳐서 사용해야 한다. 네,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리 선생님. 네, 여기 3번에 여기 지금 and 뒤에 동사 contain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뭐에다가 스위치해 줘야 될까요? 컴스요. 네, 왜냐면은, 네, 맞습니다. 이 컨테인이 포함하다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컨테인이 포함하다인데, 요 이시 나타내는 게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이 뭔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컨테인을 스위치를 해서, S를 붙여줘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문장.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일단 시제 문제인데, 시제는 동사를 빨리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가 지금 4개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 작가들이 글을 쓴 것도 과거가 맞고,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한 것도 과거가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조심해야 되니까 여기는 현재가 맞는데 이것들이 인용이 된 거는 과거니까 여기 4번째 동사가 틀렸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R을 월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네,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1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비교급 공부하다 보면은 뭐뭐보다 더 뭐뭐한 건 없다라고 하면서 nothing more 비교급 than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하나 쪼개보면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nothing이라고 목적어를 써버리면 해석 자체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노래보다 복잡한 어떤 것을 이해하고자 할 때도 고생한다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anything으로 고쳐줘야 맞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to 부정사가 태가 틀렸는데 지금 컴마 뒤에 있는 to 부정사도 이 to 부정사도 사실 누가 하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to 부정사 앞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악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능동형으로 쓰면 안 되고 악보는 읽어지는 거죠. score. 네, 요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아예 다 고쳐줘야 된다. 이 형태로 고쳐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네, 3번은 간단한 스위치 문제였습니다. 주어가 이시기 때문에 그 병렬을 해서 contain이라는 동사를 주어가 이시니까 contains로 고치는 간단한 스위치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네, 4번은 이제 시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저기 그 대의가 나타내는 그 지칭하는 대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대의가 나타내는 것이 그 이벤트,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고 이 사건이 인용이 되어진 것도 과거이기 때문에 they are quoted가 아니라 they were 이라고 시제를 바꿔줘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출제율과 난이도 적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대명사끼리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다른 문제들보다는 많이는 나오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해석을 할 때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상으로 접근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난이도는 해석까지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높은 편이었다. 네, 그리고 2번도 그 to 부정사에서도 to 부정사도 준동사이기 때문에 준동사는 시제도 있고 주어도 가질 수 있고 목적어도 가질 수 있고 태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좀 강조하는 편인데 능동형을 수동형으로 바꾸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이었다. 6.5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스위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출제율은 항상 스위치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출제율은 이제
5분의 4. 그리고 난이도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3으로 결정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시제 문제였습니다. 시제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동사가 좀 많기 때문에 시제를 보기가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좀 높은 걸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시제 묻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5분의 3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강의 흐름 자체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되게 좋았고요. 일단 그 풀이 자체가 학생들 입장에서 좀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실수하는 부분, 이렇게 실제 풀이할 때 주의점들을 위주로 포인트를 잡아주셔가지고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